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8일입니다. 오늘자 언론의 대부분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저의 주장과 저의 성견 지명이 조금은 정책에 반영이 되었구나. 물론 저의 이 작은 스피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도 주장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언론 기사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없었던 것을 저는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의 여러 부분의 정책과 제도, 금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재건축의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미친 듯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평당 1억 선을 넘어서 거래되는 반포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34평짜리가 매매가를 47억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같은 서울에 저기 노원구라든가 저 구로구 쪽에는 5억대, 6억대짜리도 있습니다. 따지자면은 7, 8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우리가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벌써 넘었죠.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돈이 돈을 낳는다고 부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 부자들은 주거를 어디에다 하고 싶으냐? 강남 또는 강남 3구에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인데 그 인근의 분당에 만약에 5억 간다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러면 강남의 필요소유가 급증하고 필요소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그러면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숫자가 100명인데 집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00대 1로 올라갈 거죠. 100명인데 100채를 공급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에 그러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하니 땅이 없어.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방법은 유일하게 있는 집 부시고 새로운 집을 더 높게 더 많이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재건축입니다. 저는 재건축에 대한 평소 소신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라. 이거 순수한 민간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 아파트니 개포 주공이니 반포 주공이니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헌집 부시고 새집 짓는 순수 민간 사업이야. 사는 사람들끼리 동의를 한다면 국가는 해줘라. 그런데 그때가 지난 정부에서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아파트는 20년이 넘으면 부실 수 있도록 그 모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이하로 떨어져야 요건이 됩니다. 그 안전진단 D등급은 흔들려야 돼요. 집이. 붕괴 우려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집이
골조를 해놓으면 골조가 양생하는데 100년 걸리는 겁니다. 흔들립니까? 무너집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후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그 절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무너진다는데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적정성 검토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관이 2개나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주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가 지은 연도가 다 비슷해요. 1기 신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면 어떤 데는 재건축이 허가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아직도 프랜카드 걸고 재건축 허가해달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민간 집 짓는데 어떤 놈은 이쁘니까 통과시켜주고 어떤 놈은 이거 불편하니까 통과시켜주지 않고 라고 하는 단계를, 이 자물쇠 장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재개발은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하지 못하지만 싹 쓸어버리고 도로, 공원, 학교, 공공기관 새로 다 짓고 설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 허벌판에 만드는 거는 신도시, 달동네 부시고 만드는 거는 재개발이라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재개발은 당연히 공공성이 가미되는 겁니다. 도로, 환경,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그런데 재건축은 이 아파트를 부시고, 옛날에는 집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5층으로 지었어. 근데 지금 30층으로 짓고 싶어. 그럼 5층에 살던 사람들 집을 다 죽어도 25개층이 남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집을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이 재건축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헌집 부시고 새집 짓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순수 민간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아파트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정부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폐지하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과는 달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순수 민간 영역의 사업입니다. 순수 민간 영역 사업인데 안전진단 D등급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판단을 받은 이후에도 적정성 검토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제도가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을 무디게 하고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순수한 민간 영역의 사업이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 아파트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는데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 안전진단을 받았는 집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거 왜 검토하냐고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은 순수한 민간 영역의 사업이므로 정부가 관여하고 규제하지 말아라. 심지어 안전진단까지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이론과 실무에 근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일단 규제 일변도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공급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뛰는 거죠. 그 지난 정부는 그렇다 치고 다음 정부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나 그때 입하전이 될 때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 건의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안전진단,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철폐하라. 안전진단을 철폐하라. 이런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왜 안전진단을 어떤 거는 통과를 시켜주고 어떤 건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안전진단을 아예 그냥 없애라. 20년은 법에서 규정된 거니까 20년만 지나면 집을 부시든 때려 빠수든 자기네들끼리 동의하면 재건축 주택조합을 만들고 가도록 해라. 그 재건축을 통한 자녀 세대 공급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수요가 충당될 수 있다. 이것이 제 논리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경제 이론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늘려라 라고 하는 평범한 생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국제 상황과 국내 상황에 따른 거시적 상황과 미시적 상황에 따른 금융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에 안전진단 면제하겠다. 그리고 용적률이 뭐죠? 땅 면적 대비 총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땅이 1000평인데 건물을 5000평을 짓는다 그러면 용적률이 500%가 되는 겁니다. 땅이 1000평인데 건물을 3000평만 짓도록 한다 그러면 용적률이 300%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높이가 높아지겠죠. 높이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주차 대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하로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건축비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지역 환경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새로운 아파트 가격이 그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으면 지하 100m라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이 판단할 일이니까 민간이 해라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이 부분만 저의 주장을, 과거의 주장과 지금의 주장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대선이 끝나고 아파트의 폭등 현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가격에 하락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금리의 현상으로 인한 아파트 시장의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얼마 전 상반기 시장의 하락장이 멈출 것이고 상승 변곡점은 하반기 시장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제 칼럼을 쓴 바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계속 떨어져서 부도가 나고 경매가 들어가고 개인 가정이 파산이 되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인한 국가 경제에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아파트가 개인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아파트 건설 공사가 일어나면 몇천 개의 산업이 따라 움직입니다.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일단 올스톱이 되면 국가 경제에 파탄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금리를 조절해서라도 다시
변곡점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저는 한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